안녕하세요. 유튜브 해나책장의 해나입니다. 오늘은 월간 해나책장 7월에 읽은 책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책은 이렇게 5권인데요. 한 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서귤님의 책 낸 자입니다. 이 책은 서귤 작가님이 우연히 책 만들기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진짜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상상력과 현타가 공존하는 책이고요. 출판이 되어가는 과정과 창작을 하는 작업자의 현실적인 고뇌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책이고요. 냉정하고 이기적인 직장 상사가 나와요. 그분을 보면서 5년 후에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낸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막중한 업무로 이미 지친 몸을 끌고 와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녀가 작업하는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요. 매일 하면 직업이다. 그리고 책을 낸 후에 달라진 삶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서귤 작가님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매일 작업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은 갈망이 지친 그녀를 계속해서 책상 앞으로 끌고 갑니다. 책을 읽다 보면 덕업일치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대가가 따르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책을 낸 순간, 그리고 독자와 연결된 순간,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내면에서 변하는 것들, 그런 소소한 발견들의 순간이 그 짧은 순간의 달콤함에 중독되어서 외로운 창작 과정과 그리고 직장으로부터의 비난, 주변에서의 의심, 그리고 자기 불신 같은 걸 견뎌내죠. 이게 카톤이라서 마지막 페이지에 작가의 말이 되게 위트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승인을 안 받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고, 정말 고마워요 이러면서 출연했던 이 출연진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을 괴롭혔던 사람, 힘을 줬던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거의 모든 이야기에 저도 되게 애정이 갔고요. 저는 책을 내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1인 기업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저를 증명해 가야 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뇌가 많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나 독립출판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정지혜 작가님의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 한 사람만을 위한 서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적인 서점 잠실점에 가서 구매한 책입니다. 교보문고 리모델링하고 가장 큰 수혜자가 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교보문고 입구 오른편에 바로 사적인 서점이 들어왔어요. 이 책은 책을 사랑해서 편집자가 된 저자가 서점 직원을 거쳐서 서점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에세이집이에요. 책에 대한 사랑과 정직한 태도, 본질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개성 있는 자기만의 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저는 북튜버가 됐는데, 그 후에 저 역시 채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도 계속 과정이고요. 브랜딩 기획자로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지혜 작가님의 고민들이 크게 공감되고 이입이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언제나 책을 대하는 나의 기준은 진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무언가를 단단하게 다져가고 있는 서점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서 저는 팬이 되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내 업과 관련해서 세상의 목소리를 낼 때도 흔들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단함이라는 게 수많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가 쌓여야지 되는 건데요. 작가님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직접 전하고 싶어서 책처방이라는 사적인 서점의 메인 컨셉트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이 큐레이션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적인 서점 가보시면은 그 큐레이션이나 기획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참고로 저의 그 뛰어남의 기준은
자기다움이 잘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기획자라서 그래요. 이 책은 서점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미래 서점 주인을 꿈꾸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거랑 같이 샀던 책이 좋아하는 마음이 우릴 구할 거야 라는 책인데요.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제 좀 더 정지혜 작가님의 개인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거는 아마 이제 8월달 월간 해나책방에서 소개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세 번째 책은 1984 북스에서 나온 15번의 낫입니다. 이 책은 그 1984 북스 출판사에서 아니 에르노의 책을 번역하시는 신유진 작가님의 에세이집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일단 없는데 올해 가장 저에게 인상 깊은 인연 중 한 분이셨어요. 아니 에르노라는 고유한 자기 세계를 가진 놀라운 작가와 만나게 된 다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15번의 낫을 제가 굉장히 천천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는 동안 작가님이 지나온 시간들과 그런 계절들에 많이 공감하고 이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서사를 동행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이 책은 15편의 단편 속에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붙잡아두는 책이에요. 책 속에 눈물의 무게와 질량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돈하지 못한 나의 눈물은 바닷물처럼 작고 세월만큼 몇 번을 걸러내 맑아진 엄마의 눈물은 담수처럼 맑았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대체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힘들었고 슬펐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각자가 가진 세계가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잖아요. 작가님은 그 층층이 담겨있는 다양한 결을 압축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지금 이 연작인 15번의 밤을 읽고 있는데 초반부에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감각의 언어가 아닌 감정의 언어를 먼저 배우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언어의 결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이 15번의 낮이란 책 속에는 어떤 장면과 추억들이 포착되어 각 단편을 이루는데요. 어떤 서사와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선, 그리고 농축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들을 쓰고 싶다라고 작가님은 말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문학의 중요한 지점과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는 존 버거의 작품 속에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는데 그 사연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아름답게 존중하면서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것처럼 소외된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 마음이 삶을 받쳐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작가님은 타인의 민낯도 나의 초라함도 소외시키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고 인스타그램에다가 후기 쓸 때 나를 견딜 수 있으면 남의 모자람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15번의 밤을 이어서 보는데 비슷한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작가님이 말하고자 한 것들과 동행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흘려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그것을 다시 글로 옮길 때의 가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타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은 조금 특별하게 계속 제가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스토너도 있었고 김현우 PD님의 건너오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존 버거가 쓴 소설 중에 결혼을 향하여도 그렇고 이 책도 그럴 것 같고 뭔가 계속 제가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제가 15번의 밤을 지금 읽고 있어요. 다 읽고 나서 출판사 승인 후에 다시 한 번 더 두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15번의 낮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어뉴주얼 9호 응치킨입니다. 어뉴주얼은 격월간 매거진이에요. 이번 주제가 치킨이라고 해서 무척 기대를 했는데요. 제가 이게 취향인데 그 별거 아닌 것들, 그 소재를 개성 넘치는 글로 잘 쓴 거를 정말 좋아해요. 이번 호도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치킨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추억, 그리고 치킨과 얽힌 나의 사색들, 그리고 가족과 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골고루 구성됩니다. 이 치킨이라는 게 전 국민의 소울푸드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공장식 축산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완전 채식을 하지도 못하면서 먹을 때 약간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재를 이번에 다루었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B급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해 라는 이런 마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웃긴 거를 정말 좋아해서 그렇고 진짜 돌만 굴러가도 웃는 편인데 그 B급을 진짜 잘 살려서 웃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되게 크기 때문에 엄청 그런 부분을 열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느낌의 해학적인 글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웃기진 않았어요. 그런 제가 원했던 느낌의 꼭지가 있진 않았고, 김은비님이나 문유석 판사님한테 청탁했으면 왠지 제 기대만큼 뭔가가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아쉽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되게 진지하고 정직하게 좋은 글들이 또 채워주니까 괜찮았어요. 그걸로도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을 쌓아가면서 글을 써서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장강명 작가와 아내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루하루 조약도를 쌓아가는 것처럼 마음을 쌓아가자 이런 정지우 작가님의 이야기도 되게 좋았고요. 김다희 님이 그 가수 선미 씨에 대한 그 기사를 쓰셨거든요. 자신의 세계를 깨고 나와서 계속해서 성공을 쟁취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가 이제 다시 성공을 했으니까 R이 되는 거예요. 이 R을 또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다시 쟁취하고 이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선미님이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반경을 넓혀가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에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꼭지 중에서 이정향 연출가님의 가족과 사랑에 대해 쓰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엄마가 허리의 지병으로 다리가 점점 마비되어 가고 또 이 엄마의 친했던 이들은 대부분 사별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외로워하거든요. 그럼에도 두 딸이 엄마의 다리가 되고 동행이 되어서 65년 된 아름드리 나무길을 걸어가며 그런 장면이 그려져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늙어가시니까 부모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나서 주말에 본가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주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볍고 재미있는 잡지 읽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밤에 이 치킨 시켜놓고 응치킨 이 어뉴주얼 9호를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책은 서드 에이지 40 이후 30년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제 지인들이 좋아할 책이라 해나책장 리뷰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출판사 연락처를 못 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합니다. 제가 그 자기계발서를 평소에 잘 안 읽으니까 그냥 노멀하게 소개하고 싶은 책들, 그리고 책을 잘 안 보는 지인들은 그런 책은 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제 채널에서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은 되게 자기계발서는 또 아닌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서드 에이지라는 말은 40 이후 30년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중년기는 이제 메인에서 벗어난 것 같고 건강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외모도 격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젊고 긍정적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움이 없죠.
이 책에는 그런 중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늙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오는 것 같아요. 40 이후에도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책에는 이 책에서는 6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하나,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둘,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셋, 자신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넷,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 다섯,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여섯,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함이 필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악착같이 어려 보이거나 젊어 보이는 외형에 집착하기보다 계속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자신의 나이에서 오는 40 이후의 정체성도 함께 확립해 가라고 합니다. 저는 김현우 PD님이 이상형이라서 40이라는 나이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이 40에 대한 로망을. 근데 이 40이라는 나이가 저한테는 그 자기중심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주관이 많이 깎여서 외유내강하고 겸손해 보이고 약간 이런 모습에 대한 로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동경하는 건 40이라는 그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잘 다져진 사람의 성숙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서드에이지 40 이후 30년은 나이라는 사회적 벽을 넘어서 여전히 성장하고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건강한 에너지 속으로 타인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중년을 만들어가자고 합니다. 읽다 보면은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미션이 없어요. 열린 사고로 체력 관리 잘하고 정돈된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자고 결심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는 뭐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을 잘 안 읽는 편인데 서든에이지 40 이후 30년은 굉장히 읽고 나면은 희망이 생겨요.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굉장히 재밌으니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리디북스로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브랜딩이나 마케팅 관련해서 읽은 책들은 저의 다른 계정이 있기 때문에 뺐고요. 해나책장 브랜딩 앤 마케팅 검색하시면 영상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서 빗소리는 되게 시원해서 좋은데 각종 안전사고나 농경지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염려가 돼요. 그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